한강 남쪽으로 이어진 길.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출근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소설가 시문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흑석동 중앙에 위치한 아담한 공원. 이 시문 선생님이 이 흑석동에서 출생을 하셨네. 시문 선생의 고향이 흑석동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조금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살피니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효사정이네요. 정자의 이름은 효사정입니다. 조선시대 어머니를 향한 한 선비의 지극한 효심을 기린 장소랍니다. 너른 한강과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한강 철교도 있고 또 저쪽에 동작대교 이렇게 다리를 보면서 방송국을 가다 보면 이 올림픽 도로를 이제 타고 지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도 한번 그죠? 마실 삼아서 이렇게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조급한 마음에 잠시 쉼표를 찍고 이곳 효사정처럼 동네 곳곳에 숨은 보물을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상도동과 흑석동으로 마시러 갑니다. 흑석동을 감싸는 서달산. 아침부터 참 상쾌합니다. 이 배드민턴 클럽이 있네. 오, 야, 운동하는 이 활기찬 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기합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떤 분들이 아침부터 배드민턴 삼매경에 빠져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쩌렁쩌렁한 소리에 젊은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코트를 누비고 계셨네요. 네, 저기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가 심판을 보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판 보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대단한 분이 가셨네. 대단한 분이 와서 귀하신 몸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손을 반갑습니다.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 손을 한 일주일 동안 닦지 마요. 우리 어머니는 저거 어떻게 돼요? 나이 밝히지 마라. 영철 씨, 우리 85대신 분이신데 배드민턴 하고서 저렇게 젊어지셨어요. 네. 오케이. 야, 지금 뛰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뛰어. 화려한 스텝은 기본이고요. 절도 있는 스냅 기술까지 갖춘 어르신.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5도 돼도 6시 반이면 여기 와요. 매일 하루도 안 빠져요. 내 나이에는 내한테 순발력이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그 손발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봐요. 이 뒷구머리 이게 똥방대 안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은 난 딱딱 되잖아요. 이래 되는 사람 드물어요 이거. 아직 청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입하세요. 네. 여의도에서 여기 뭐 5분이면 오는데. 야 대단하셔. 지금 어르신은 몇이세요? 아 저는 48년생인데 네, 네, 네.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 어르신이시죠? 내가 보니까 이 영철 씨도 보니까 저요? 70 넘었지 않았어요?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많아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영철 씨도 한번 쳐봐요. 네, 네, 네. 일단 난타를 한번 쳐봐요. 아니 그러면 가만있어 봐. 아까 여기 하시던 얼떨결에 배드민턴 코트에 들어섰는데요.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어머니, 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몸이 좀 풀렸나 봅니다. 그런데 25년 내공 어르신의 반격엔 숨은 책입니다. 어렵네요. 아유. 야, 이게 저도 소시적인 좀 했었는데. 저도 왕년엔 운동깨나 했는데 오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겁 없이 도전했다가 아주 애먹었습니다. 운동은 충분한데 어르신이 참 대단하시네요. 네. 저기 지금 제일 넘어. 감사합니다. 숨이 참. 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매를 해? 벌써 땀나. 옛날에 한장문이 올산했는데 지금은 번쩍네. 굶졌습니다. 자 멀리 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죠. 잘 들어가냐? 어르신들 덕분에 아침 운동 한번 제대로 하고 갑니다. 이제 흑속동 시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서달산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중앙대학교가 있네요. 네, 바로 대학가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등교 전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적한데요. 굳게 닫힌 가게들 사이로 부지런히 장사 채비 중인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그대로 나온다 이거. 동네 한 바퀴. 네. 잘 보고 있어요. 어우. 여기 뭐 하시는데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반찬 만드시느라고?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식당 사장님은 달걀 까는 솜씨도 남다르네요. 이게 하루에 다 소비가 돼요? 오. 감사합니다. 엄청 갈아입어야 되겠네. 무슨 뭘 갈아입어? 근데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뵈니까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수고하세요.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아침부터 요기 잘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대학가 가게들. 그 사이에서 80년대 시간이 머문 듯한 다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간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어 한 글자 없는 가게. 왠지 더 궁금해집니다. 와. 이 계단에 이 삐걱 소리가 나는 게 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 나무 계단에도 연륜이 묻어 있네요. 옛날엔 다방이 이렇게 다 지하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너무 젊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우. 이거 뭐 공중전화인데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많이 써서 이 공중전화 구경하기도 힘든데, 와.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게 500원씩 넣나요? 100원씩? 500원짜리 나오기 전에. 아, 그렇군요. 네. 동전이 떨어질세라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던 시절이 있었죠. 그나저나 아침부터 학생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알고 보니 이 동네 대학생들만 아는 아지트였나 봅니다. 이 안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들을 했네. 이 다방이 생긴 건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랍니다. 추억의 창고 같은 다방 안엔 우정의 맹세부터 청첩장을 대신한 결혼 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푸르른 청춘들의 추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신기한 도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알코올 램프와 과학실 실험 도구까지 동원된 커피의 정체는 뭘까요? 무슨 커피예요? 이게 사이폰 커피. 사이폰 커피. 지금 또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커피 이제 올라가면 제가 커피를 저어줘야 돼요. 그거 보고 있는 거.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예. 밑에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위에는 커피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 램프로 가야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오, 쭉쭉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저게 이제 열을 받으니까 이제. 이 다방의 명물이라는 사이폰 커피. 여러분도 처음 보셨죠? 먼저 물과 붉게 간 원두를 1:1 비율로 기구에 따로따로 놓고요. 나란히 세워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아래쪽 유리병에 압력이 차게 되면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거랍니다. 참, 몇 번을 봐도 신기합니다. 보통 다른데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그 샷에 물을 타는 거잖아요. 물을 섞는 거잖아요. 저희는 물을 섞는 게 아니라 처음에 콩을 볶을 때부터 연항은 아주 살짝 볶고 그다음에 중간은 중간 타입, 진한 걸 강하게 볶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은 항상 똑같지만 그 원두 맛이 다른 거죠. 커피의 진하고 연한 맛은 샷 추가가 아닌 원두마다 볶는 시간을 다르게 조절을 한다는군요. 요즘같이 빠르고 편한 것이 흔한 세상에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고수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37년간 한결같이 이 커피 맛을 보기 위해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조금은 고단해도 옛 방식을 유지해 나간다는 사장님. 그 덕분에 오늘 저도 이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폰 커피 맛,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진짜 옛날 다방에서 마시던 그런 커피 맛이네요. 이 심심하지만 입속에 오래 향이 남아 있는 커피. 여기 와서 그 옛날 대학 시절 추억을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아득한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흑석동을 뒤로 하고 이제 상도동으로 향해 봅니다. 상도동 초입에서 우연히 오래된 장승을 발견했는데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것이 말로만 듣던 장승백이군요. 장승백이는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현릉원에 참배하러 가면서 쉬었던 곳이다. 그래서 장승백이다. 과거 숲이 우거졌던 자리, 길목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의미로 장승을 세웠답니다. 아버지를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을 출발한 정조 임금은 한강에 배를 띄워 다리를 만들고 장승백이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없던 시절 배다리를 만들어 건넜던 자리엔 지금은 한강대교가 들어섰죠. 장승백이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역사입니다. 옛날엔 여기가 산동네라 숲이 굉장히 많이 묵어져 있었을 텐데 이제 가시면서 여기서 멈춰라 해가지고 여기서 물도 드시고 또 좀 땀도 좀 식히고 그랬다가 간 그런 장소였네요. 저도 잠시 앉아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추 농사를 아주 제대로 하시네. 요즘엔 이렇게 도시에서도 조그만 텃밭만 있어도 아주 알뜰하게 이 텃밭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 자투리 땅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알뜰하게 꾸려낸 모습. 이렇게 길러 이웃지간에 모두 나눠 드신다네요. 유난히 볕이 좋고 정이 넘치는 이 마을의 이름은 성대골이랍니다. 해안강이 설치돼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옥상에 농사 지시나 봐. 아이 텃밭 조그맣게 조금 하고 있어요. 예. 와, 이렇게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이고 꽃도 많이들 심어 놓으셨네. 아이고 정말 예쁘게 갖고 노시고 사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시네요. 아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갖고서요. 그래갖고 이런 걸 조금씩 그냥 많은 거는 몰라도. 햇살이 가득한 옥상 안에 작은 농원을 만든 노부부. 벽돌과 스티로폼을 재활용해 손수 만든 화분부터 빨랫줄을 활용한 오이넝쿨 지지대까지 평소 알뜰한 부부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근데 햇빛이 이렇게 아주 다 차서 네. 아주 좋으네요. 이런 거는 기르기는 아주 최적지예요. 네. 아이고. 애들도 유기농으로 길러서 애들도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심으셨네. 뭐 깻잎, 고추, 오이. 언니 받아. 그럼 또 따줄게. 떠요. 야 이거 따야자. 두 개만 뗄 거야? 자, 야 또 토마토 따줄게. 옳지, 잘 따네. 또 여기 2개. 좋텐다. 똥꼬. 채소, 과일 종류만 10가지가 넘는 제대로 된 텃밭입니다. 여기 홍단무도 있네요. 야 됐어.
정통이잖아. 드셔보세요. 달아요. 네네. 달아요. 아주. 향도 좋고. 저기 작은 옥상에서 이 모든 걸 수확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부부의 정성과 햇살을 머금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벌써 운동도 되고, 응? 또 애들 이런 거 해서 TV 사다 가서 이런 거 해서 먹이면은, 응? 애들도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부는 햇살 좋은 집에 얼마 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전기세를 쏠쏠히 아낀답니다. 300W짜리 파넬 하나면 그놈을 갖다 가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하나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냉장고 하나는 쓴다고 하더라고. 햇빛만 남양 쪽으로 잘 들어오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무공해라서 수성수성 닦아주세요. 이 노부부처럼 정대골엔 태양광 발전 설치가 곳곳에 늘고 있답니다. 물을 묻혀서 하나 먹어봐. 할아버지 먹고 연이 먹고 네가 한 걸 먹어야 어때? 맛이 나오는 날지. 엄지척? 쌍척. 엄지쌍척. 행복이란 게 별거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길을 걷다 흥미로운 간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무인 카페네요. 궁금한 건 바로 확인을 해야죠. 이렇게 아무나 와서 쉴 수 있구나. 책도 볼 수 있고. 작지만 알차게 채운 카페.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속에 오니까 그늘도 있고 작은 정원이 이렇게 꾸려 있어서 잠깐 쉬어가기는 참 좋을 것 같네. 근데 이 운영을 어디서 동네 분들이 하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렇게 언덕에 있는 이렇게 작은 동네까지 방문을 하셨네요.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료는 별로 없고요. 네. 저희들이 그냥 아이들이 음. 여기가 옹달샘처럼 음. 여기 상도초등학교 또 이제 유치원 아이들 네, 네. 그런 아이들이 네. 지나가면서 물 마시고 가는 옹달샘. 네, 옹달샘.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잠시 대문을 열어두기도 불안한데요. 이웃끼리 못 믿을 게 뭐 있냐며 웃어넘기는 아주머니. 이렇게 대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물 한 잔씩 나눠준 지도 올해로 벌써 5년째랍니다. 여기 마트도 없고 뭐 사 먹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나가는 길에 요 학교에서 요 언덕으로 올라올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약간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더운 여름이면 이따금씩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하는데요. 바로 하교 시간에 맞춰 시원한 아이스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했다면 며칠 못 가 문을 닫아버렸겠죠. 환하게 웃고 돌아갈 아이들의 미소 하나면 족하답니다. 오늘도 묵묵히 뒤에서 아이들을 맞을 채비를 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마음이 듬뿍 담겨 아이스티가 더욱 달콤할 것 같습니다. 산속 옹달샘을 찾은 토끼들처럼 학교가 끝나자 한달음에 달려온 아이들. 이용이 익숙한 걸 보니 무인 카페 단골 손님들인가 봅니다. 한 입만 나 이거만 다 치우면 된단 말이야. 그래?
가요. 여기는 꼬마 손님들이 많긴 하지만 꼭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든 잠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데요. 여기 할머니들도 단골이시랍니다. 채소 썰어 내려갔다 올라와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도 편편한 데 있으면 좋은데. 할머니들에겐 정거장 같은 공간이랍니다. 또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더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음대로 와서 쉬고. 네. 지나가시다가 여기 뭐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쉼터가 되어 주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그냥 큰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지는 그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 품어주시니까 제일 큰 엄마죠. 아니요. 이제 이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니까 그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쉬고 가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웃음을 심어주고 싶다는 아주머니. 덕분에 삭막했던 언덕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대문 하나 열어서 그 물 한 잔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마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네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이 시간에 왔어? 서로 눈 맞추고 인사하고 보듬어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요. 아주머니의 작은 배려가 언덕이 동네를 다시 오르고 싶게 합니다. 언덕을 쉼없이 오르다 보니 우연히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산을 올라보기로 했는데요. 야, 정말 산이 아주 가파르네. 산중턱에 닿자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달마사. 도심에 이런 절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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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아, 근데 참 좋은 위치에 이렇게 예. 절이 있네요. 예, 서울에서는 이런 곳을 찾기 힘들죠. 탁 트인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장소가 이제 이 절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곳이 이제 영천굴이라고. 아, 굴이요? 예, 굴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이제 샘물이 솟아난다고 이제 영천인데, 예, 고림굴이라고도 합니다. 좀 실내가 어두워서 저 안쪽에 이제 용왕님이 이제 모셔져 있고요. 아, 예. 네, 저 밑으로 물이 좀 흘러나오고. 물이 흐르는 덕에 이 굴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기도터였다는데요. 지금 이 바위에서도 물이 똑똑 떨어지네요. 예, 이 위쪽이 큰 바위가 있습니다. 물이 좀 흘러서 그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이 바로 기도를 할 때 올리는 정화수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영천샘의 시작점인 서달산 정상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 절에서 10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 거북바위. 거북이를 쏙 빼닮아 오래전부터 동네 수호신으로 불렸답니다. 정말 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 저기 북악산까지 다 보이고 저 63 빌딩도 눈 아래 이 아래에 있네요. 서울에서 이보다 더 경치 좋은 절이 있을까요? 덕분에 머리도 식히고 눈 호강도 하고 갑니다. 잠시 쉬었으니 이제 다시 동네를 돌아봐야겠죠? 산을 내려와 마침 출출했던 차에 반가운 집을 만났습니다. 묵집이 있네. 오래된 집 같다. 바로 제 취향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텔레비 많이 나오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지금 이게 묵 쑤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옅은 불에다가 센 불에 끓여야 돼요. 센 불에요.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이렇게 20분. 20분. 제가 할까요, 어머니? 제가 저어볼까? 쪄서 보세요. 예. 이렇게 정성하고 마음을 담아야 돼. 음식은, 그죠, 어머니? 예? 그래서 많이 안 하잖아요. 음. 조금 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몇 분이나 드시나, 이걸? 이거 같으면 뭐 그것도 접시로 나가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묵사발 나가는 것도 있고 학교는 그거는 대접 없지요. 묵사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주워 맞으면 묵사발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리 아프게 찌를 주세요.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굳어지면 못 줬잖아요. 그래도 줬어야지요. 그래도 줘야 돼요. 묵은 덜 끓이면 못 먹어요. 몇 끼래야만 매끌매끌하지. 뭐라도 정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이 음식은 그래서 어머니 손맛이 좋은 거야. 식구들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정성 있게 하시겠어. 불에 올려놓고 적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방법이 순식간에 굵어져. 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계속 져주시는구나. 어느새 찰기가 생겨 무거울 법도 한데 쉬지 않는 어머니. 인고 끝에 진득한 묵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제 판에 부어 반나절 동안 굳혀주면 되는데요. 늘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묵 만드는 과정이 아무리 고단해도 자식들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답니다.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는 애들 공부 시킬 수가 없다 하면서 시아버지가 너 나가라. 가가지고 서울 가가 장사해가지고 애들 공부는 읽고 농사 지어가지고 쌀은 내가 갖다 줄게. 그래서 그나버리 이제 30살에 서울 한 거예요. 30살에 서울 가가 이때까지 이제 애들이 출가식 있고 뭐 가다 보니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이제 가고 한 세월 다 간 거지 뭐. 뭐가 매 끓여야 돼요. 덜 끓이면 흐물흐물해요. 이거 땅에 떨어져도 안 깨져요.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묵 쓰는 기술로 사남매 번듯하게 길러내고 모진 타양살이를 이겨낸 어머니. 평생 함께 장사를 해온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가게를 접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엄마 손맛이 그리워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쉽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거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손님들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시다는 어머니. 손님들이 어머니의 묵다음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향긋한 쑥향이 일품인 수제비인데요. 친정 의성에서 봄마다 직접 쑥을 뜯어와 반죽에 사용한답니다. 시골 가서 이거 보러 가가지고 큰 푸대기를 한 푸대기 따오지. 시골 가서 따와가지고 가져가 손질해가지고 살짝 삶아야 돼. 매 삶으면 누래지지. 살짝 삶으면 새파랗지. 옛날에 시골에서 쑥 가지고 조창도 해먹고 뭐 식혜도 해먹고 별거 다 해먹지. 내 식구 먹인다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정성을 쏟을 수는 없겠죠. 수제비엔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진하게 우린 멸치 육수에 큼지막하게 썬 호박, 감자 넣고 수제비만 떠서 끓여내는데요. 오. 특별한 비결 없이도 맛깔스러워 보이는 건 어머니의 손맛 때문이겠죠. 어머니. 아이고. 아이 들어요. 담백한 묵하고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냥 막 들어가네. 댕기면 시장하지요 뭐. 재료들을 좋은 걸 쓰시니까 맛있는 거야. 이게 쑥 수제비죠? 우리 시골 가서 뜯어하는 쑥이고. 아유. 장마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수제비 같습니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수제비야. 그렇지요. 저는 이 먹을 때마다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근데 아 수제비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거. 화려하진 않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한상.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속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는 걸 보니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봅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언덕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한 뼘 자투리 땅도 허투루 두지 않는 알뜰한 사람들과 빛바랜 추억도 귀한 보물처럼 간직하는 마음 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타양살이에 지쳐 집밥이 그립다면 묵집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언덕 위의 무인 카페는 앞으로도 언제든 열어두실 거죠? 상도동 가파른 언덕을 올라도 지치지 않는 이유. 언제고 웃음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